오늘은 펌메드 정보 검색엔 AI 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유정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원래는 펌메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AI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연구 환경에서 AI를 빼놓고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타임, 그러니까 학술 정보 검색이라는 커다란 파트에서 펌메드와 그다음에 AI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한 타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정보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계속해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첫째 달은 이렇게, 두 번째 달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학술 정보 검색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내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교육 컨텐츠는 전부 다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 3번은 이제 펌메드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제 펌메드만을 다루진 않고 펌메드를 활용하면서 AI에서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고 활용하고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4번, 5번은 이제 구글 스칼라 생성형 AI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펌메드란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게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지 정보라는 거는 논문의 제목, 저자명, 수록 저널명, 초록 정보 등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펌메드는 서지 정보를 검색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AI가 도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왜 또 펌메드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저널들에서 아티클이 나왔을 때 이제 색인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널단에서 있는 것들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게 수집이 되는데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에 관련된 주제들만 모여지는 게 바로 이 펌메드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펌메드란 데이터베이스의 또 중요점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챗GPT나 뭐 제미나를 통해서 논문을 검색하게 되면은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만을 검색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의 저널이 영향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GPT한테 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이 펌메드란 데이터베이스는 매들라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코어한 논문들을 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펌메드는 현재 3,900만 건 정도 논문이 모여지는데 이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집중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매들라인은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에서 생각을 했을 때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에 있는 전 세계에 나온 모든 아티클들 다 읽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연구자들 읽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당일 하루에만 쏟아져 있는 아티클만 해도 몇천 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이 다 소화할 수가 있게 돼 주제 분야에 있는 것들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각각의 로컬에서 나오는 논문들도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각국의 언어들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신생 저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급력이 좀 약한 그런 아티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제 연관성도 따져봐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제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종사자로서 연구자로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면 좋을까? 바로 펌메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에서 이미 선정한 엄선된 5,200여 종의 저널들만을 검색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이 5,200여 종의 저널은 그냥 선정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위원회가 열려서 이러한 저널들이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이 크니 우리가 이 매들라인이라는 곳에 새기는 해두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파트에서는 SCI의 등재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은 그 SCI 등재 여부 외에도 기존의 이 매들라인의 등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들라인에 등재된 저널들만 해도 저널 종수만 해도 5,200여 종이 넘다 보니까 아티클이 3,000만 건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통저 메시를 활용해서 문헌을 3개나 검색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펌메드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펌메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되세요. 펌메드라는 사이트는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무료로 접속은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접속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까지 가실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 링크까지 가시려고 하면은 이 펌메드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펌메드에서 검색된 결과들에서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 그 어떻게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생성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된 타이틀 우측에 보시게 되면 find it이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 우측에 나타나는 아이콘들은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들을 표시해주는 아이콘들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콘들도 이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링크들은 펌메드에서 제공하는 링크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보게 되면은 원문을 바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가는 게 아니고 원문을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Find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우측에 보시는 대로 풀텍스트 파인더라는 창이 등장하게 될 거고, 여기는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자원일 경우는 이렇게 풀텍스트 링크를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보시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원문을 볼 수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용 방법은 위에 안내문처럼 이렇게 도서 홈페이지 내 이전화 검색 방법 안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제가 안내 페이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미 교환 파일들을 첨부 파일로 받으셨을 테니까, 첨부된 걸 받으셨을 테니까 그 받으신 파일을 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도서관이 모든 원문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들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원문 복사 신청을 통해서 인쇄본 형태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안내사항, 이 링크를 통해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원문이 없을 때, 도서관에서 구하고자 하는 원문이 없을 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펀메드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펀메드 사이트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세요. 로그인 해주셔야지만 도서관의 모든 자원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부터 전자저널들까지 로그인만 하시게 되면은 어느 장소이든지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 집이나 연구실에서 어디서든지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다 이용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설정은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만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태블릿도 똑같이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만 하시면은 이 안에서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나서 우리가 A남에 있는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펀메드 홈을 누르시면 펀메드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보신 다음에 교환에 있는 대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안내가 되어 있냐면은 일단 펀메드 검색 기본적인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펀메드는 이제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사이트 자체는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검색창 하나가 이렇게 단일하게 나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검색창에다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집어 넣게 되면은 관련된 키워드들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추천되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이 키워드 제한들은 그냥 아무 키워드나 이제 뿌려지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펀메드 자체에 색인되어 있는 아티클들의 초록들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단어들의 앞뒤로 매칭되는 것들을 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그냥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오베시티 메타볼릭 신드롬 같은 키워드가 등장한다거나 메타볼릭 신드롬 칠드런 등이 등장하게 돼요. 그럼 내가 children을 선택하고 또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은 그 뒤로 또는 그 앞으로 붙는 키워드를 있게 되면은 또 키워드를 제한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탐색을 할 때 어떤 키워드를 확장해 나가야 될지 좀 고민됐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그 오타 같은 경우는 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오타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제가 오타를 일부러 입력을 했거든요. 그럴 때면은 혹시 의도한 바가 이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실제로는 12만 건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타가 났기 때문에 다른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혹시 이겁니까? 라고 해서 수정된 검색 키워드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수정된 검색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된 결과는 기본적으로 베스트 매치 순으로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매치라는 기본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연관성 있는 결과들을 먼저 위쪽으로 올려주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서 올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제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맞춘 주제가 연관성이 높은 것도 있게 되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먼저 리뷰 아티클들을 우선적으로 좀 뿌려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접한다거나 전반적인 현재의 상태를 좀 전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할 때는 베스트 매치를 놓고 보시면 되겠지만, 내가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견들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최신 지견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텐데, 그때는 이 베스트 매치를 most recent로 바꿔두시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신 논문 순서대로 배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렬 방식 중에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이 안에 다양한 도구들이 탑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도구가 무엇인지 다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제 검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검색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매칭될 거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라고 입력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연구자들이 의도한 값들이 있겠죠.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단어는 뭐 타이틀이나 초록에 등장했으면 좋겠고 2022는 아마 연도를 의도를 했을 거고요. 킴제이는 저자명을 의도를 했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펀메드가 이 키워드를 잘라서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을 매핑을 시켜서 매칭시킨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58건의 결과도 보게 되면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제가 입력해둔 키워드와 매칭되는 부분들로 먼저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는 키워드들을 뭐 출판 연도나 그다음에 초록에 등장하는 키워드나 저자명이나 저널명이나 등등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의도를 생각보다 잘 파악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서지 정보를 우리가 검색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아티클을 읽을 때 13번의 참고 문헌을 쭉 봤습니다. 13번의 참고 문헌을 내가 펀메드에서 검색해서 해당되는 링크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어떻게 검색을 하시냐면은 타이틀부터 쭉 입력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뭐 오타가 날 때도 있고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입력하게 되면 다른 정보들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찾기 쉽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맨 뒤쪽에 있는 이 서지 정보, 저널명, 연도, 건 페이지 정보 뭐 이렇게 숫자들만 입력을 해주시게 돼도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결과와 함께 이 서지 정보가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니까 이런 식의 좀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I에서는 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지 정보 찾으면 링크 잘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드래그 하셔가지고 다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붙여넣은 다음에 찾아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캡처해서 그림으로 해도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찾습니다. 챗GPT든 제미나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들 잘 찾아요. 그래서 그냥 캡처한 다음에 요거 논문 펀메드에서 찾아서 링크 줘 이렇게 하면은 펀메드 링크를 지금 저렇게 제시해 줍니다. 또는 논문 홈페이지 링크도 바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니까 이렇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링크만 보는 건 아니고 이 링크와 함께 뭐 초록 정보들도 제시해 주면 다 제시는 해줍니다.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PDF 파일을 원하게끔 되겠죠? 그러면 이제 PDF 파일도 좀 줘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소속 대학 기관 도서관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 접근은 좀 불가하게끔 모든 AI들도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오픈된 소스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클로즈된 소스들이 즉 구독을 해서 보거나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는 소스들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작권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펀메드에서 검색할 때 저자 검색이 또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자 검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도 어렵고 사실상 AI도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동명이인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가장 이제 추천하는 방식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환에 있는 것처럼 헨슨 K를 찾는다라고 이 저자를 이제 알고 있어요. 헨슨 K라는 저자가 쓴 논문들이 펀메드에 색인된 전체를 다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저는 아마 지금 모스트 리슨트라서 선생님들 결과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베스트 매치로 아마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 나오게끔 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자, 여기도 이제 나오죠. It looks like you are searching for an author. 그래서 이제 아마 저자를 찾은 것 같다. 이미 이렇게 인식을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뉴이스트로 하게 되면은 change sort라고 하게 되면은 most recent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가 특정 저자명을 입력한 다음에 검색된 결과 내에서 이 저자가 쓴 한두 개의 논문 정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논문을 이제 찾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드래그 찾지는 않고 대부분 이 이름 뒤에다가 논문의 타이틀을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되는 논문의 타이틀을 만약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이제 찍어 볼게요. 그래서 6번째 이 논문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신 저자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은 캐스퍼 한슨이라고 등장하고 있고요. 이 논문을 쓴 거를 제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필레이션지에 보게 되면은 익스펜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익스펜드를 눌러서
이 저자의 기간 소속명도 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있던 저자의 기간 소속명과 동일하구나까지 만약 체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이 저자 이름을 마우스를 올려보게 되면은 링크가 있어서 이렇게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 바뀌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검색에 다시 한 번 더 돌게 됩니다. 그래서 Results are displayed in a computed sort order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이제 검색 결과가 좀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했을 때지라도 무조건 앞전에 봤던 그 저자의 논문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메드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도 분명히 이 저자의 논문이 누락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저자의 논문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근데 그나마 해당되는 저자의 논문을 직접적으로 찾기 제일 편한 방식이 요겁니다라고 펀메드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동명이인과 하나의 저자가 계속해서 기간이 바뀌고 이런 것들 때는 사실 이런 것들 매치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항상 겪는 가장 어려움이 특정 저자의 논문들을 찾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연구를 해보신 연구 필드에 계신 분들 알겠죠? ORCID, 오키드라는 넘버를 만들어서 자신을 고유하게 식별하게끔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연구자별로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구자에다가 고유의 넘버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16자리의 넘버를 부여해주고 이 넘버에 따라서 저자를 특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orcid.org는 이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무료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오늘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도 어차피 이제 연구 필드에 계속 계실 거기 때문에 나만의 ORCID 넘버를 만들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사인인과 레지스터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ORCID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걸로 로그인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등장이 됩니다. 좌측 상단에 이렇게 제 넘버가 등장이 되고요. 이 넘버는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버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겠고 이 아이디는 하나만 만드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 분이서 여러 개를 만드셔서 관리하시는 경우인데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나만 있으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 편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전공을 갖고 있고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를 모두 다 여기다가 기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재하게끔 굉장히 편리하게 애드할 수 있게끔 작업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 저작물들이 계속해서 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내가 쓴 논문, 책, 그 다음에 컨퍼런스 자료들, 포스터 발표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논문을 쓰실 때 보면은 투고하는 저널에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ORCID 넘버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출간한 논문 이름 옆에 ORCID 넘버가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홍보하는 효과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다른 공동 연구가 일어나기 좀 좋고요. 네, 우측 상단에 이게 프린터블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블 버전 자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CV 같은 걸 제출해야 될 때 사실상 이제 다른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거는 이 ORCID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두게 되면 이 페이지만을 가지고 또는 이 넘버만을 가지고서도 내 연구 업적들에 대한 CV를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한 번 정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메드에서 검색할 때 세 번째는 이제 특정 학술지를 검색할 때가 있어요. 특정 학술지를 검색할 때는 저널의 풀네임이나 약어명으로 이제 대부분 입력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약어명 입력할 때 좀 주의할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약어명으로 하시면 안 되세요. JCM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른 분야들도 똑같은 약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약어명을 써야 되는데 펀메드의 대부분 세계능의 공식적인 약어명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자, 그러면 공식적인 약어명이든 풀네임이든 내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게 전화 검색 결과가 과연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른 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입력한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저널 오브 핸드 설저리라는 저널에 이제 약어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저리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다른 수술 파트가 다 나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걸 좀 활용하면 좋으냐면은 이 저널 태그라는 거를 적용해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 저널 네임만으로도 딱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측에 보시는 건 블러드라는 저널을 찾고 싶어서 블러드라고 입력을 했는데 500만 건이 넘게 나왔어요. 당연히 이거는 그냥 단일 키워드니까 제목이나 초록에 블러드가 등장하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블러드에 가까로 저널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블러드라는 키워드를 모든 필드에서 검색하지 않고 저널 네임에서만 검색하라고 지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특정적으로 내가 이제 펀메드란 데이터베이스와 대화를 나눌 때 가까로 저널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 되면은 펌메드는 그 저널 네임 필드만 거기서만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만 건 이런 식으로 딱 축소해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널 네임 필드만을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각가로 저널 이렇게 돼 있는 이거를 이제 태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태그는 이게 저널만 있지는 않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그 다양한 태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지속적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 태그만 잘 활용하셔도 굉장히 검색의 효율성은 많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에서 특정 저널들을 찾고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물어봤을 때는 얘가 학습된 정보까지만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마 온콜로지 저널에 가장 최신호에 대한 목차 정보를 제시해주고 서지 정보 형태로 초록까지 함께 제시해줘라고 이제 질의를 던져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네모친 부분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자기가 학습한 것들은 2025년도 디셈버 1까지, 1일까지만 이제 학습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마 26년 1월까지 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25년도 12월 26일 퍼블리시드 된 것까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학습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마 온콜로지에서 가보게 되면은 2026년 1월까지도 나와요. 1월 8일자까지도 나와 있어요. 현재 1월 8일자까지 현재 커런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탐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웹 검색 모듈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더하기 기호 쪽에 보시게 되면은 클릭해 보시고 웹 검색을 바꾸실 수 있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나 클로드나 다른 것들도 이렇게 웹 검색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메뉴가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좀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챗GPT는 이렇게 누르시고 더보기에 웹 검색, 요 모듈을 설정하셔야지만 그 자마 온콜로지 최신호까지 다 탐색을 다시 한번 하고 오는 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되면은 도구에 따로 없죠? 이렇게 따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색을 하셔도 대부분 웹을 탐색하라고 지정만 해주게 되면 대부분 지정해서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마 온콜로지 웹을 탐색해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웹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26년 1월 8일자 온라인 공개 논문까지 다 확실하게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과 우측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최신의 정보들까지 좀 학술지를 탐색을 해야 되겠다라면 웹 검색을 좀 걸어두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저작권 문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PDF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앞전에 같이 도서관에 접속을 하셔라 라는 식으로 안내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펌메드와 AI 검색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AI는 결국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스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소스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클로즈된 소스나 구독형의 소스들은 학습하거나 배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탐색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겠죠. 당연히 막아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검색을 한다는 게 그게 현재까지의 좀 단점이 되겠죠. 즉 정보원 자체가 모든 소스를 다 탐색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단점이 있게끔 되어 있고, 펌메드는 우리가 검색을 하고 나서 어쨌든 링크를 통해서 가게끔 되어 있지만 원문 소스까지 이제 가게끔 링크를 제공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펌메드에서 사실상은 이렇게 뭐 저자 검색이나 저널 검색도 하게끔 되어 있겠지만은, 특정 주제를 검색하는 게 가장 많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특정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게끔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느끼시는 건 뭐냐면은, 연관성 없는 문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경험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검색 결과가 처음에 한 페이지 10개가 나오게 되면은 그 10개를 다 스크리닝 하지 않으시고 괜찮은 문헌들, 적합한 한 두세 개만 픽을 하고 끝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먼저 키워드만으로 나열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는 주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노이즈가 걸린 결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스파이널 코드라는 거를 이렇게 잘라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일부분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 때문에 주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의도한 연구 주제가 있겠죠. 그걸 펌메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중요한 논문들이 누락돼 버리게 됩니다. 누락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검색하는 게 좀 더 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어로 내가 의도한 바로 쭉 입력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경험해 보셔도 알겠지만은 뭐 한 번에 10건 딱 잘라서 10개만 딱 주니까 그것만 딱 읽기가 좋아서, 또는 뭐 내가 3개만 줘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딱 그것만 주니까 너무 편하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근데 펀메드도 원래는 기존에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이거를 주제 연관성에 맞춰서 밀접하게 검색하는 방법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이용하면은 내가 펀메드보다 좀 잘 고급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이 바로 이 메쉬라는 걸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메쉬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이라고 해서 미국 국립학도에서 펀메드에 색인을 해놓은 통제된 시소러스 어휘라고 하고 되어 있고, 펀메드에서 검색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미리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 운용해오던 언어 체계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메쉬라는 거, 이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통제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이 통제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뭐 질병 코드 분류하는 ICD 분류 같은 경우들,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식이, 즉 표현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양식들에서 대표 키워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 지정해서 통제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통제어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ICD-분류 같은 경우는 질병을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제어고, 문헌을 분류하고 검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제어가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인 메쉬예요. 네, 그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저자, B라는 저자가 두 명이 있다고 만약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저자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다가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B라는 저자도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이런 좀 유사한 분야의 컨셉을 가지고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걸로 타이틀과 초록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거예요. 우리는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탐색을 해서 그 기존의 선행 연구자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A라는 저자의 논문 찾아야 되니까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합니다. A 저자 거 찾았죠. 그 다음에 이 B 저자 거 논문도 찾기 위해서 알코올 어딕션 넣습니다. 찾았죠. A 저자, B 저자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검색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C라는 저자, D라는 저자, 수많은 저자들이 어떤 용어들을 어떻게 쓰는지 즉 표현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어뷰즈라던가 알코올 유저 디소더, 그다음에 또 단수형 말고 복수형도 있겠죠. 그 단복수형도 따로따로 검색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어디까지 넣어야지만 적합한 문헌 다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검색자들이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이 의도한 바는 뭐였냐면은 메쉬 인덱서를 투입을 해요. 메쉬 인덱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A 저자, B 저자의 논문을 직접 전문을 다 읽고 다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은 다음에 이 논문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 그러한 주제어들을 3개를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하게 돼요. 3개는 넣어줘요. 물론 현 세대의 메쉬 인덱서는 일일이 손으로 잘 하지 않고 이제 자동 시스템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 시스템을 한번 넣고 그걸 다시 한번 오류가 있는지를 재검토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저자, B 저자 논문을 직접 읽어보니까 A 저자도 알코올 의존증, B 저자도 알코올 중독과 의존증, 이 좀 어떤 컨셉의 개념이 유사하구나라는 걸 보고 그 컨셉들은 우리가 통제어로 알코올리즘이라고 색인하기로 이미 이 메쉬 통제어 자체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저자의 논문에 샵 알코올리즘, B 저자의 샵 알코올리즘이라고 색인어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뭘로 검색하면 되죠?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모든 알코올 디펜던스 어딕션부터 해서 쭉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코올리즘과 색인된 이 용어만 검색을 하게 되면은 A 저자, B 저자 논문을 다 끌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메쉬텀이에요. 다만 이 알코올리즘이라고 그냥 집어넣게 되면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 있는 알코올리즘도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누군가가 리뷰해 놓은 통제어를 찾을 거기 때문에 뒤에다 가까로 메쉬라는 태그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게 바로 검색 태그 중에 또 하나예요. 가까로 메쉬. 그래서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쉬로 검색하면은 AB 논문, 즉 색인되어 있는 논문을 다 갖고 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펀메드 사이트의 아래쪽에 보시면 메쉬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도록 할게요. 한번 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실 때 아까 이제 펀메드 검색하셨던 분들은 이 펀메드 좌측 상단에 이 아이콘 누르시면 메인으로 다시 빠져나가요.
자, 메시 데이터베이스 클릭할 때 그냥 클릭하시면 화면이 전환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새 탭에서 또는 새 창에서 링크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예, 마우스 클릭하시고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펀메드가 검색되는 창과 우리가 메시 키워드를 찾는 창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역할이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창을 두 개를 각각 열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시라는 브라우저 하는 역할은 메시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즈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컨트롤드 보케버리 시소러스, 통제어의 시소러스고요. 언제 쓰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티클을 펀메드인 아티클을 색인할 때 씁니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딱 메시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럼 이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논문을 쓰거나 읽을 때 또는 연구 활동에서 또는 임상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문헌을 색인할 때는 어떤 용어로 통제가 되어 있는지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딕션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저는 이제 내가 논문을 쓰거나 읽을 때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써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용어는요 알코올리즘으로 매칭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어는 다 외우고 살 수는 없어요. 통제어는 지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없어지거나 합쳐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다 외우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쓰는 용어들이 검색을 위해서 어떤 용어로 통제되어 있는지 이 메시 브라우저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내가 필드에서 쓰고 계시는 용어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여기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쓰던 용어들, 예를 들어서 헐트어택 같은 경우로 나는 쓰고 있었는데 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헐트어택은 검색하실 때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으로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쯤 선생님들이 지금 내 필드에 쓰고 있는 용어들 한 번씩 좀 검색을 해보실까요? 내가 쓰는 용어들은 어떻게 색인이 되어 있는지 한 번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검색은 좀 진짜 손으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텀이 어떻게 이제 내가 의도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그 유튜브에 채팅창에 남겨두시면 제가 보고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뭐 갈블레더 캔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네오플라즘즈라는 식으로 이제 캔서가 네오플라즘즈로 색인돼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 집어넣어 보시면은 확인이 좀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는 다르게 매칭되는 경우들도 자주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필드에서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하시는 키워드 있는데 이거는 문헌을 검색하고 색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필드에서 쓰는 용어랑 크게 뭐 다를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약어 같은 경우도 좀 대표적인 약어들은 색인이 잘 되어 있는데 엔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풀네임으로 잘 색인이 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가 풀네임을 볼 때는 논스테로이달 안티인플라메토리 에이전트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이제 또 도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메시텀은 좀 특이하게 이제 색인을 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문헌에서 이렇게 안 쓰게끔 되어 있죠. 실제 논문 쓸 때 이렇게 안 쓰는데 이렇게 도치된 형태가 등장할 때도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찾아보셨으면은 한번 좀 더 메시 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메시 텀은 결과가 한 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아베티스 같은 게 입력하게 되면 여러 개 등장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뭐 100위권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입력한 키워드가 통제어에서 일부 사용되거나 또는 통제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내가 의도한 키워드에 맞춰서는 한 개만 등장합니다. 물론 모든 내가 의도한 키워드가 다 통제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라는 거는 메디컬 쪽의 서브젝트 헤딩이기 때문에 의생명과학과 좀 벗어난 주제 영역들은 별도로 통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학문들의 용어들은 이제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결과들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는 임상 현장에서 쓰고는 있지만 안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너무 세부적인 주제의 용어들, 그렇게는 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냐면은 이 통제라는 거는 유사한 개념들이 있을 때 그거를 대표하는 용어로 묶어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에서 그 개념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부적인 개념이 하나밖에 없으면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는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도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다 통제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로 퉁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부의 뭐 그런 스테이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 논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메시가 색인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 꼭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메시는 모든 용어가 다 갖고 있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브라우저의 결과들에 보면은 뭔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디스플레이 되는데 이 정보를 좀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검색했던 알코올리즘한 용어로 다시 돌아오셔도 되시고요. 아까 제가 검색했던 이렇게 알코올리즘한 화면을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온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화면의 구성은 동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이 동일한 상태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상단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오는 게 이게 원래 메시 통제어예요. 이걸 메시 통제어로 그러고 뭐 한국말로 주표목, 그다음에 영문으로 서브젝트 헤딩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표현 용어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메시 통제어구나라고 제 굵은 글씨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뭔가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고요. 개념적인 정의입니다. 즉 이러한 개념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알코올리즘으로 색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개념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적인 정의를 좀 읽어보시면은 내가 의도한 바 일치하네라고 하면 이 용어를 채택할 수 있게끔 검색을 채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펌메드 서치 빌더 옵션즈라고 되어 있어서 서패딩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서패딩 이제 부표목이라고 부르게끔 되어 있고요. 이걸 세부 주제로 좀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건 일단 뒤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체크박스를 활용하는 방법 뒤에서 해보겠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끝나면은 꼭 항상 밑에 두 가지의 옵션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검색을 내가 조금 더 주제를 좁혀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만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뒤에서. 그래서 리스트 메시 메이저 토픽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가시게 되면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등장하는데 엔트리 텀즈는 앞전에 보셨던 이 알코올리즘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 다른 표현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가 논문이나 임상 현장에서 쓰는 표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아까 전에 저는 알코올 어딕션을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코올리즘으로 검색 결과가 매칭돼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C 올소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러한 개념들도 좀 유사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추천해 주는 거가 되겠고요. 가장 아래쪽에 이제 시소러스라고 해서 트리 형식의 이 용어 계층 구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트리 형식의 용어 계층 구조는 각각의 내가 검색한 통제어가 어느 위치에 링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하위 개념들 그리고 유사한 개념들, 릴레이트한 것들을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의생명과학은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개념을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아주 좋은 학문이기 때문에 트리 형식으로 용어 계층 구조를 많이 구분해서 코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메시 브라우저에서 맨날 이걸 찾아야 되나요? GPT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AI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AI는 지금처럼 이렇게 메시텀을 추천을 해줘요. 추천 메시텀 해가지고 로우도즈 아스피린은 아스피린이라고 검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엔세이드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잘 해줍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추천된 걸 그대로 검색을 하려고 제가 봤더니만은 이면 리스판스는 이면 리스판스 메시로 하시면 되세요라는데 제가 이걸
이상하거든요. 저는 이제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시 브라우저에다 이뮨 리스판스를 검색을 했더니만 당연히 결과가 없어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뮨 리스판스라고 아까 GPT가 준 거거든요. 이런 통저가 있어요 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없습니다. 일치하는 게 없죠. 이뮨 리스판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시 물어봅니다. 이뮨 리스판스 없는데 웨시오가 만약 검증을 해줘 그랬더니 맞아요, 잘 지적하였어요 이렇게 하죠. AI 많이 써보시면 알겠죠. 이런 황당한 경우 많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듣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제시를 해줬는데 이뮤니티라는 메시는 있어요. 이건 있어서 이제 쓸 수 있는데 세부 개념으로 또 몇 가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 세부 개념에서 또 해볼까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두 개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메시텀 자체를 AI가 잘 학습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메시텀을 또 확인해봐라라고 하게 되면 그렇고, 메시는 이제 또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맞춰주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좀 아직까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사람이 좀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게끔 되어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매칭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라서 이런 경우는 좀 검증이 하시고 확인하시고 검색에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메시를 이용해서 펌메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리즘은 페이지가 있으신 분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만약 아니신 분은 그냥 내가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키워드를 하시면 되세요. 자, 내가 알코올리즘 관련된 검색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펌메드 서치 빌더를 활용할 겁니다. 펌메드 서치 빌더고 Add to Search Builder라는 버튼 아래쪽에 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 교환인들 그대로예요. Add to Search Builder를 누르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서치 펌메드 누르셔도 검색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이걸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카피해 주세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카피하셔도 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펌메드 탭을 열어놨잖아요. 검색을 하는 창에서 다시 이거를 붙여놓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83,111건이 딱 등장이 될 거예요. 이거는 결과는 선생님들이랑 저랑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키워드 검색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검색된 결과들은 전부 다 알코올 의존증 또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들만 83,111건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아티클 뭐 아무거나 들어가 보실까?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 그냥 두 번째 거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들어가야 되면 알코올리즘만 저는 검색을 했지만은 타이틀에 알코올리즘 없고요. 아마 여기도 보면은 초록에도 그냥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는 이런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코올리즘이라고 정확하게 키워드가 매칭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초록 정보까지 거의 읽으셨을 텐데 아래로 스크롤 계속 내려보실까요? 뭐 COI 지나고 similar article 지나고 그 다음에 cited by 지나고 references 지나고 나면은 메시텀즈라고 돼 있어서 이 키워드가 흩뿌려져 있는 공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메시텀즈라고 되어 있는 이 키워드 흩뿌려져 있는 이 공간이 바로 뭐냐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메시 색인가가 해당되는 논문을 읽고 이 논문의 주제와 맞는 키워드를 여기다 다 새기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리즘 메시라고 검색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를 검색한 겁니다. 메시텀즈라는 항목에 있는 것만 검색해 라고 해서 여기를 검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준 거고 이 논문은 이러한 주제들을 갖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읽지 않아도 이 메시텀을 갖고 이 논문의 주제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루킨 대시 22를 썼고 그 다음에 리버에 관련돼서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와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도 하고도 있지만 아마 동물 실험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정도 인물을 C57, BL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논문에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메시텀들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메시텀은 논문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개수는 다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3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10개가 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메시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쉬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타이틀과 초록에 있는 키워드를 매칭하는 게 아니라 요 메쉬텀에 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결과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선생님들이 하셨던 방법은 뭐냐? 내가 여기다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쭉 넣으면은 그거를 타이틀 초록에서 매칭해서 결과를 갖고 오다 보니까 주제 연관성이 떨어졌어요. 요 메쉬텀에 있는 걸 검색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제가 무조건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쉬 검사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만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제가 많이 보는 유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메쉬 용어 중에 내가 찾는 건 알코올리즘이야 라고 하고서 펌메드에서 알코올리즘이라고 그냥 검색을 해버리십니다. 20만 건 나와요. 아까 전에 우리가 8만 3천 건 나왔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한번 지금 보시죠. 타이틀에 알코올리즘 용어가 쓴 논문들이 등장하게 됐죠. 그러니까 타이틀가 초록에 나오는 모든 그 논문들 다 등장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주제 연관성이 아무래도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그래서 메쉬 통제를 찾아도 이 가까로 메쉬, 앞전에 제가 에디트 서치 빌드에서 요걸 갖고 오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이 가까로 메쉬라는 용어가 필요하기, 이 태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래서 태그를 빼먹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또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나 메쉬 검색할 거야 라고 해서 알코올 어딕션 이렇게 검색합니다. 메쉬 태그 붙였죠? 그래서 검색해 볼까요? No result were found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 난 분명히 메쉬 검색을 했는데 이런 게 논문이 없나? 논문이 없을 리가 없죠. 예, 이거는 뭐냐면 메쉬 통저를 쓰기 위해서 태그는 달았지만 메쉬 용어가 아닌 걸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제가 메쉬 브라우저에 별도로 띄워놔 주세요 라고 했던 이유는 메쉬 통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쉬 검색을 해주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메쉬 검색할 때 항상 검색을 잘못하신 경우가 이 두 가지입니다. 태그를 안 달거나 또는 태그가 있는데 다른 용어로 집어넣거나 메쉬가 아닌 용어에 집어넣거나,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메쉬 검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시소러스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소러스의 활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이 다이아베티스 키워드를 한번 보여드려도 할까요? 자, 메쉬 브라우저에서 제가 다이아베티스로 일단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사이트가 잠깐 멈춘 것 같은데, 네, 다시. 네. 자, 저는 이제 1형 당뇨, 2형 당뇨를 다 포함한 당뇨병과 관련된 모든 검색을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자, 물론 이건 이제 타입 1, 타입 2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시소러스 구조가 좀 보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뇨병이라는 거 아래쪽에 1형 당뇨, 2형 당뇨가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그 이외에도 좀 유사한 개념들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1형 당뇨에는 그 아래로도 뭔가 있고 2형 당뇨도 그 아래로 뭔가 또 있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요 모든 개념이 한꺼번에 포함이 돼서 검색이 됩니다. 이게 시소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냥 일반 키워드로만 검색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검색어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드롬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내가 프리다이아베틱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키워드를 넣지 않으면 검색 결과가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이아베틱 멜리투스 메쉬로 검색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하위에 있는 키워드까지 다 검색이 돌게끔 되어 있어서 한번 결과를 볼까요? 결과 중에서 딱 바로 보이면 제일 좋은데, 근데 항상 결과가 계속 이제 새로운 논문이 등장해서 제가 매번 교육 때 여기 있다. 자, 보시되면 여기는 타입 2 다이아베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메쉬텀 쪽에 가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2형 당뇨로 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2형 당뇨는 어디 있죠? 검색 아까 볼 때 요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검색한 게 아니고 이 상이어 검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어를 검색해도 하이어가 다 포함돼서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내가 굳이 하이 개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일이 검색어를 집어넣지 않아도 메쉬 검색하게 되면은 포함해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메쉬텀을 검색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거기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는 메이저 토픽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메이저 토픽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알코올리즘 검색했을 때 83,000건 나왔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좀 검색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좀 더 포커스를 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알코올리즘을 주요하게 다른 논문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이 알코올리즘에서 아까 요 체크박스 많은 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아까 펌멜 서치 빌드 여기서 지워주세요. 여기 그냥 메모장 같은 거라서 그냥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우실 수 있으십니다. 지워놓은 상태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리스트 메시 메이저 토픽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펌멜 서치 빌더 지워진 상태에서 Add to 서치 빌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는 가까로 MESH로 메시로 나왔었는데 MHAR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똑같이 펌메드에 와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 62,000건을 수주게 돼요. 한 2만 건 정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된 결과들에서 내가 어떤 결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요 메이저로 돼 있는 거는 메시텀에 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요. 지금 요렇게 요 키워드로 검색을 매칭을 시켜준 건데 알코올리즘 옆에 별표가 떠져 있습니다. 이 별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메시텀들이 이렇게 수많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은 결국은 이 별표가 찍혀지는 알코올리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Health Services Accessibility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뭐 중년을 대상으로 했고 이런 것들도 개념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이건 이 논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주요한 주제에다가 별표를 찍어주는데 그 별표만은 검색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좀 더 선생님들이 포커스 있게 검색을 하려면 이게 메이저로 해주시게 되면 결과를 확 좁힐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메이저로 했을 때 결과가 너무 없으면은 앞전에처럼 메쉬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리트 메이저 토픽은 이제 주요 주제로 제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부표목 기능이었습니다. 아까 체크박스 많은 거 있었죠. 이거는 특정 주제로 세분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메시 브라우저로 가셔서 역시나 빌더 여기 있는 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메시 메이저 토픽도 해제를 일단 해주십니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알코올리즘과 관련해서 이제 알코올리즘을 좀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진단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진단과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키워드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측에는 역시 똑같이 Add to Search 빌드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와 다르게 굉장히 긴 구문으로 좀 등장하게 되는데 잘 쪼개서 보시면은 알코올리즘 용어가 있고 메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 옆에 슬러시하고 부주제가 달려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역시나 이걸 그대로 다 카피해서 검색을 집어넣게 되면 9,300건은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리즘 관련된 진단과 관련된 내용들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들어가서 메시텀에 색인된 항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색인된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하고 이렇게 다이아그노스틱 이미징 한 것들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요 밑에도 보시면 패솔로지라 테라피한 것들 이렇게 부표목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메시텀들은 색인할 때 이게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그냥 틱하고 넣지 않아요. 그 하나만 탁 하고 넣지 않고요. 그거와 관련된 세부 주제들을 같이 해서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탐색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테라피 쪽 위주로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부표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 브라우저 탐색하시다 보면 서플리먼트리 컨센트 레코드라서 이게 가까로하고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그냥 Add to Search 빌더 하면은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징은 트리 구조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메시에 색인할 수 없는 케미컬이나 프로토콜 디지즈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색인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도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이아베티스와 관련된 어떤 단백질 물질이나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 이 용어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과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1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뭐 4페이지 정도 이제 가보게 되면은 서플리먼트리 컨셉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아무거나 이제 제가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트리 구조는 없어요. 트리 구조는 없고 똑같이 그냥 Add to Search 빌더에서 검색식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카피해서 똑같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도 한 개 결과 있거든요.
이렇게 좀 용어가 특정적인 경우들에다가 서플리먼트 컨셉을 줘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키워드가 메시텀을 3개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3개는 이렇게 서플리먼트 컨셉 레코드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서플리먼트 컨셉, 메시텀 바로 아래쪽으로. 대표적인 게 코비드-19 때 그랬어요. 코비드-19이 갑자기 팡 하고 발생을 10월 11월에 팡 하고 등장하면서 논문이 막 나오는데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서플리먼트 컨셉으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코비드-19이라고 요 아래쪽에다 코비드-19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서플리먼트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제어와 자연어의 좀 검색을 결과를 비교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검색을 하시겠죠. 그러면 뭐 11만 건 나옵니다. 근데 메시텀으로 검색하면은 7만 4천 건을 확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만 건 중에 의미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을 검색을 하게 되면 펌메드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검색을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해서 안 좋은 결과들 같이 들어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똑같은데요. 검색 결과가 만약에 100건이에요. 100건이면 100건을 딱 맞춰서 주면 제일 좋은데 혹시나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는 100건을 주기 위해서 1000건을 줍니다. 네. 혹시나 이 중에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아트리얼이라는 키워드 또는 피브릴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어떤 것들도 일단 혹시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 검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100건에 거의 맞춰서 주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갔긴 했지만은 나는 그 중에서도 정말 해당되는 키워드로 다른 것만 보고 싶어 하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메이저 토픽으로 리스트리트 해주시게 되면은 10,000건 정도 더 줄여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정확도 높은 결과들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연어 검색 이렇게 확장성은 좋지만 연관성 없는 거 나오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자연어 검색을 언제 해주셔야 되냐면은 최신 논문 찾을 때 해주셔야 돼요. 최신 논문 찾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요새는 이제 온라인에 이제 EPUB 형태로 출간이 되다 보니까 EPUB 형태로 출간된 것들은 색인한데 인덱싱 피리어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인이 완료가 되면 통제어로 검색은 가능하거든요. 있지만 이게 뭐 15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색인이 되지 않기 전에는 자연어로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라고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모스 리스트 최신 걸 놓고 보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어웨드 오브 프린트라고 붙어 있는 1월 13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찾는 주제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논문일 수도 있는데, 자, 1번 아티클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초록 정보는 등장해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보게 되면 메시텀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 메시텀이 없어요. 최신 이게 온라인 어웨어 프린트는 색인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즘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논문들은 아무리 주제가 내가 생각한 다이비드 멜리투스의 메시와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색인어가 없기 때문에 검색에서는 결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어로도 검색을 해줘야지만 검색 결과가 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연어를 검색할 때는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셨냐? 그냥 이렇게 레이저 서저리를 검색한다면 레이저 서저리 이렇게 2개를 그냥 입력하셨거든요.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펌메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트랜슬레이션즈라고 해서 엄청나게 풀어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풀어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단어 이상, 한 단어인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한 단어는 크게 문제 없는데 2단어 이상인 경우에는 따옴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교환 있는 거 드려볼까요? 레이저 서저리. 이렇게 검색할 건데 저는 레이저 서저리가 딱 붙어서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검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레이저가 초록의 저 앞에 나오고 서저리가 초록의 저 뒤에 나와도 검색 결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가 등장만 했으면은 그냥 결과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요 첫 번째 틱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시죠. 레이저라는 명칭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근데 저는 레이저 서저리를 찾았는데 그냥 레이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열심히 검색한 결과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가 쓸모없는 게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탐색하는데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럼 자연어 검색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따옴표를 앞뒤로 묶어주게 되면은 앞뒤로 따옴표를 묶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5,000건을 확 줄어들게 됩니다. 확 줄었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결과에 이렇게 레이저 서저리에 다 붙어서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잘된 결과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교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필드를 검색합니다. 올필드를 검색하는 건 뭐냐면은 뭐 어필리에이션 영역부터 해가지고 다 검색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게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검색을 시키면 제일 좋으냐면은 이렇게 다운표를 검색해서 구문을 묻긴 했는데, 그 다음에 너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만 등장하는 게 영역에서만 검색을 해줘라고 이렇게 영역을 태그로 지정해주면 제일 좋아요. 사실상 우리가 의도한 키워드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등장하면 주제형 가수가 제일 높겠죠. 다른 데는 주제형 가수가 높을 데가 없잖아요, 필드가. 그래서 여기다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타이틀 앱스트랙을 길게 쓰기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력을 할 때는 펌메드는 이렇게 다 입력하는 거 외에 TIAB라고 입력해도 허용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봐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5,000건이었는데 4,100건으로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마 초록과 제목에 해당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던 논문들인 거예요. 훨씬 더 결과가 더 컴팩트해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자연어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가지고서는 펌메이드 한번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제가 그냥 그 기사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좀 간단한 주제로 만들어 봤어요. 외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요 연구에서 쭉 연구가 되고 나서 이 연구에서 결국은 뭐 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긍정적인 뭐 영향이 나타났겠죠. 근데 이제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스마트폰 앱이 음질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는 한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질형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데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의 제한점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죠? 선행 연구 자료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똑같은 연구, 동일 연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기존에 많이 하셨던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찾게 되죠. 어쨌든 알코올 의존증과 스마트폰 앱을 찾아야 되니까 알코올 유즈 디소더 모바일 앱 뭐 이런 식으로 폼메드에 검색합니다. 204건 나왔어요. 이제는 잘 아시겠죠. 오늘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이 시간 동안 달려오면서 딱 보이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검색 자체가 메시 통제를 안 썼기 때문에 주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들밖에 안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누락되는 게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204건을 아무리 달려봤자 내가 필요한 논문들만 딱 컴팩트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트랜스레이션을 무진장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4건 중에 첫 번째 페이지를 쭉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거 ICT 논문이거든요. ICT가 있었네 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알코올 중독 환자는 관련 없는 논문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논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보를 검색할 때는 어떤 구조화된 이제 순서를 좀 쫓아가는 게 제일 좋은데, 먼저 연구 주제를 구체하고 검색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 선정하고 선정된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한 다음에 검색 결과 확인하고 오류를 검토하는 이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면 완벽한 검색을 해내실 수 있고 컴팩트한 결과로 효율적으로 또 시간을 아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계획서나든가 어떤 프로토콜을 정립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기획서 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제가 그냥 기사로 캡처하는데 다양한 정보들이 쭉 있게 될 텐데 여기서 내가 검색에 활용할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검색 키워드 선정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용어들 굉장히 많이 집어넣으세요. 뭐 임팩트, 프로세스, 아웃컴, 세라피, 뭐 인터베이션 이런 거 엄청 넣으시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다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세부적인 거 빼야 돼요. 우리는 42세를 대상으로 하겠다. 뭐 또는 약물의 투영량이 0.05mg일 때랑 0.08mg일 때 비교해 보겠다. 3일과 1일 사이를 비교해 보겠다. 다 빼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른 유사한 논문들, 유사 주제 또는 유사한 연구 방법들의 논문들을 다 날려버려요. 해당되는 키워드가 없으면 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 기사에서만 봐도 뭐 평균 연령 21세 여대생 하면 21세, 그다음 여대생 이런 거 안 집어넣습니다. 그냥 성인, 뭐 그냥 여성 뭐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 다른 용어들도 많은데 다 빼고 사실상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죠?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일반적인 용어를 넣는지 세부적인 용어를 넣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일반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면요. 검색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결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요 딱 첫 페이지부터 읽어가는데 주제 연관성 떨어지고 결과만 많으면 일반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세부적인 용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결과 거의 안 나와요. 내가 그냥 임의로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저널들, 학술지 리뷰했던 것들만 해도 이만큼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세부적인 용어예요. 그 정도로 가늠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현 세대의 펀메드 뿐만 아니라 뭐 구글 스칼라,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불리한 연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의 사람이 이용하게끔 만들어낸 모든 학술 DB나 검색 툴들, 네이버나 뭐 구글이랑 똑같죠. 다 불리한 연산자였어요. and or not 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and or not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제일 좋아요. 딱딱딱 개념을 조합하기 제일 좋죠. 다만 요거의 단점은 가중치, 그러니까 어떤 개념의 가중치를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상 그거를 빼고나 하더라도 가장 현 세대 DB와 사람이 소통하기 제일 좋은 게 and or not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쓰셔야 되시고, 네, 세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해야 되는데 오늘은 펀메드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펀메드 하나로만 이제 검색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내 주제 분야에 맞는 DB들을 잘 모두 다 선정하셔야 되죠. 펀메드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분야에 맞는 것들 선택을 하셔야 되고 요새는 또 학제간 연구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주제 분야를 다루는 웹오사이사 스코프스 같은 것들도 좀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DB들을 좀 선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DB들이 요 정도 보시면은 그래도 좀 많이 보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걸 6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 분야를 보십시오. 주제 분야 보시고 내 주제에 들어맞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두 번째 언제 검색 요 부분을 체크하셔서 필요한 것들만 탁탁탁 해서 뭐 2개 또는 3개 이런 식으로 픽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모든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들은 도서 홈페이지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도서관에서 84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물론 각각의 세부 주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일단 주요하게 이 정도만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이 키워드 선정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전에 이미 개념을 구체해서 키워드를 뽑았지만 이 뽑아진 개념을 갖고 내가 통제와 잔여를 잘 설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펀메드가 아닌 뭐 구글을 내가 검색할 때라면 구글은 통제가 없어요. 그래서 통제가 선정 안 되는데 펀메드는 통제어를 선정을 꼭 하셔야지만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검색 가능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건 알코올 의존증과 모바일 앱과 관련된 거니까 2개의 키워드에 대한 매시텀을 찾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어는 많이 찾아 놓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내가 최신문을 많이 재현을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최신문에서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써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실제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은 어드밴스 서치에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펀메드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어드밴스드란 버튼이 있어요. 어드밴스드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교환 파일에 있는 거대로 이제 순서대로 진행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진행해서 어디까지 올까요? 여기까지 이제 올 겁니다. 요 표까지. 이렇게까지 올 거예요. 순서대로 진행할 거니까 화면 보시면서 또는 교환 파일 같이 띄워놓고 볼 수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실습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는 빌더입니다. 여기 보시면 펀메드 어드밴스 서치 빌더라고 되어 있죠. 이 빌더가 하는 역할은 검색식을 내가 입력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검색식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검색했던 기록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앞전에 제가 막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막 펀메드가 검색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디테일즈란 열항목의 꺽쇠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펀메드가 어떻게 검색을 풀어서 썼는지를 볼 수 있는 창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 기존의 검색들은 쌓여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하는 게 헷갈리니까 우측 상단에 딜리트 버튼으로 지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깨끗하게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앞전에 이제 제가 개념적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요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시면 되세요. 알코올리즘을 검색을 해요. 커다란, 그래서 알코올리즘 세트를 하나 만듭니다.
네, 모바일 앱과 관련해서 통제와 자연어가 같이 혼합된 세트를 만들 거고요. 두 개를 AND 조합해서 알코올리즘과 모바일 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논문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다른 결과들은 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먼저 통제어 검색부터 하는 거예요. 통제어는 우리가 앞전에 일단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아까 알코올 어딕션 이렇게 이제 검색했던 그 결과들이 있었죠. 이건 이제 계속 했던 거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똑같아요. add to search 빌드 하셔서 알코올리즘 메시 만드는 건 이제 익숙하시죠? 기존의 걸 지우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뭐 이렇게 체크돼 있으면 체크 해제하고 하셔야 되세요. 체크돼 있으면 계속 적용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어드밴스 서치로 오실 거예요. 어드밴스 서치로 오시게 되면 두 개의 창이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두 개의 창이 있는데 두 개 창의 차이점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세요. 위의 창은 태그를 내가 입력하지 않았을 때 쓰는 창이에요. 위에 거는. 아래 거는 내가 태그를 미리 입력했을 때 쓰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입력해 놨으면 아래 걸 쓰면 돼요. 입력하지 않았으면 위에 걸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입력했으니까 아래 걸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측에 보시면 서치를 눌러버리시게 되면은 펀메드에서 검색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알코올리즘 메시가 궁금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우측에 있는 꺽쇠 기호로 가시게 되면은 Add to History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Add to History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알코올리즘 메시 검색이 됐고요. 저는 아까 솔트를 모스트 린스로 해놔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베스트 매치면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최종 결과에서 볼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메시 검색을 해놨는데 저는 최신 논문도 찾고 싶어요. 최신 논문 안 찾아야 되면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가면 돼요. 저는 최신 논문 찾을 거기 때문에 자연어 검색을 해야 됩니다. 자연어 검색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설정은 바로 여기 all field로 되어 있는 걸 바꿔줘야 돼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필드 설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올 필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스크롤 끝까지 내려서 타이틀 앱스릭으로 바꿔줄 거예요. 타이틀 앱스릭으로 설정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연어를 막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일단 제가 추천하는 자연어 넣는 방식 첫 번째는 제가 집어넣었던 메시텀을 일단 먼저 한번 집어넣어줘야 돼요. 어떤 논문은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물론 이제 메시텀이 뭐 도치된 형태라거나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형식이면 안 넣어도 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은 스페이스 두시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OR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를 한 번 더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운풀 열어서 다음 키워드를 또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OR로 묶어서 유사한 개념들을 다 이렇게 크게 세트로 묶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OR은 대부분 대문자로 입력을 하게끔 기본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모든 검색 툴들이 구글도 똑같아요. AND OR 나왔으면 대부분 대문자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알고리즘에 가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 장목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용어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요거 외에도 내가 평소에 쓰는 임상 현장에 쓰는 거라던가 논문에 쓰는 용어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서 알코올 어딕션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실습이니까 그냥 두 개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더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냥 연습이니까 나중에 더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dd 버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제가 입력하지 않았던 이 태그들이 자동으로 입혀집니다. 제가 위쪽에 타이틀 앱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타이틀 앱스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측에 똑같이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아래쪽 히스토리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통제어 한 줄, 자연어 한 줄을 이렇게 검색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벤 다이어그램의 커다란 원 하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합을 할 때는 이 검색 시트를 그대로 다시 다 카피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search라는 열 항목에 있는 이 넘버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샵 1번과 그 다음에 샵 2번을 OR로 조합해라 라고 해줍니다. 두 개는 동일한 개념 때문에 OR로 조합해서 커다란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add to history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샵 넘버를 쓰시게 되면 검색식이 그냥 그대로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서 이 샵 넘버를 딱 보시고 체크해서 쓰시면 되세요.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샵 1번과 샵 2번에 묶여서 94,000건이 됩니다. 이 94,000건은 무슨 의미냐면은 알코올리즘을 다룬
논문들, 이미 색인이 되어 있는 논문들과 함께 최신 논문들까지 포함한 알코올리즘의 모든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자연은 좀 적게 넣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아니겠지만 더 집어넣어주면 모든 결과가 될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이제 하나의 원 세트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원 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원 세트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죠. 우측에 있는 요 원이었죠. 그래서 요 원 지금까지 알코올린 세트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모바일 앱 세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순서대로 똑같이 통제어 한 줄, 자연어 한 줄, 조합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 순서대로 진행해 볼게요. 같이 해보실게요. 자, 똑같이 메시 브라우저로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앱 어플리케이션 앱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다양한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모바일 앱 이렇게 쓰려나 하고서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는 용어를 쓰고 있대요.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개념적인 정의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맞겠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엔트리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앱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제 내가 의도한 바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Add to Search 빌더 눌러서 메시 통저를 이제 카피하는 건 이제 너무 익숙하죠? 카피해 주신 다음에 쿼리 박스에 집어넣고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태그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박스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Add to History 해줍니다. 통저를 한 줄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자연어 검색은 앞전에 똑같이 타이틀 F3가 한번 설정해 두면은 그대로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넣었던 메시텀 한 번 더 넣어준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저는 항상 늘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또 설명을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제가 OR 다운표를 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복수형이 들어오면은 단수형도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단수형이 있으면 복수형도. 이 단수형으로 검색을 한다고 해서 복수형이 같이 검색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검색해 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add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더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지금도 싫으니까 두 개만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형과 복수형 각각을 타이틀 앱스에서 검색해 하고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죠? 이제 똑같이 샵 4번과 샵 5번을 5R로 묶어야 되겠죠? 이제 4번과 5번 맞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샵 6번에 이제 이거는 이제 모바일 앱과 관련된 모든 검색이 다 완료가 된 거겠죠. 샵 6번은. 자, 이렇게 모든 문헌 다 꺼내 놓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죠?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거는 두 개의 AND 조합을 보셔야 됩니다. 자, AND 조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세트, 샵 3번이 아까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세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AND를 써요. AND를 쓰고, 샵 6번에 있는 모바일 앱을 기재해주고, add to history 해주게 되면은 75건으로 딱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잘 되셨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알코올 어디션의 모바일 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풀네임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검색했다? 예를 들면, 189개 나옵니다. 한 110건 정도를 그냥 쓸모없는 게 등장했을 거예요. 물론 심지어는 110건에 쓸모없는 것 외에도 중요한 75건 중에 몇 개가 많이 빠졌을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던 것들은 이미 많이 빠지고 쓸모없는 거 많은 거에서 막 뒤적뒤적 하던 거였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컴팩트한 75건의 결과, 이 70이라는 숫자를 눌러서 들어가서 이제 결과들을 브라우징 하면서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은 이렇게 길게 검색에 길게 시간을 뽑아내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네, 당연히 뒤적뒤적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지금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지만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이 검색을 만드는데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네,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금방 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좀만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이런 틀을 가지고 연습을 조금씩 내 키워드로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금방 더 빨리,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색을 펌메드 말고 GPT한테 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해봤어요. 어떤 식이냐면 스마트폰에까 알코올 중독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데 너가 통제어 자연어도 활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통제어 자연어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줘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 나름 이제 제시를 해요.
다만 이제 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뭐냐면은 일단 메시가 존재하는지 일단 검토를 해줘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첫 번째, 가짜 메시가 등장할 때도 있고 좀 연관성 없는 메시를 줄 때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연어 키워드를 무진장 많이 뿌립니다. 굉장히 많이 뿌려요.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것들 다 뿌려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검색식도 만들어준다. 대부분 요청하면 펌메드에서 검색하고 하면 검색식을 대부분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 검색식을 좀 구성을 좀 봐야 돼요. 이게 가끔가 너무 개념이 너무 넓거나 불필요한 키워드가 좀 들어가거나 또는 주요 키워드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연구자가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챗GPT 하면서 늘 무슨 이야기를 하죠? 검색 챗GPT를 잘 활용하는 방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AI한테 어떻게 프롬프트를 집어넣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온 결과를 내가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게 true 값인지 false 값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능력인데 이 검색에 해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 지금 화면에 나온 결과들을 보고 평가하려면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검색했던 이 방식들을 몸에 익히고 있으면 이게 평가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결과를 보여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출처를 같이 좀 표기해 달라고 하면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표로 정리해달라면 이렇게 표로 요새 잘 리플 잘 해줍니다만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이게 대부분 이제 요약해줘라는 걸 많이 하시는데 요약된 정보가 환각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약된 정보를 주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한 번 정도 더 훑어보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펌메드 이렇게 링크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초록 정보가 보이거든요. 그럼 초록이라 좀 훑어보면서 이 요약된 정보에 환각은 없는지를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방법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을 시킬 때 좀 근거 수준도 높고 주제 연관성도 높게, 그 다음에 문헌의 과학적인 오류도 없게끔 이런 것들 너가 좀 평가하면서 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오래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보들을 좀 정리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그냥 검색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뭔가 이렇게 노드를 좀 입력을 해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근거 수준, 타당성, 그다음에 영향력,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PDF에서 이렇게 드래그가 다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2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프롬프트를 만약에 검색을 시킨다고 하면 AI한테 검색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좀 길죠.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검색에서 쓸만한 요소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면 이걸 이제 드래그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위에 집어넣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빨간 내용처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용에 대한 논문 근거 자료 검색을 진행할 거라는데 여기 별표는 뭐냐면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건 논문의 근거 자료를 검색하는 거야. 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강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갖고 프롬프트의 구조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요거를 요 아래다 붙여놓는 거예요. 다 전문을 다 붙여놔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이 프롬프트에 더 필요한 내가 제시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도 물어봐주라고 하게 되면은 이 프롬프트를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프롬프트에 맞춰 다 짜줍니다. 다 짜줘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추가를 제시해주라고 하면은 맨 밑에 이렇게 해줍니다. 추가로 사용자가 혹시나 대상 연령 집단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노출적인 우선순위 어떻게 되는지, 결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제시해주세요라고 하면 프롬프트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 프롬프트의 구조를 집어넣고 너가 프롬프트 다시 한번 요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줘 하면 잘 만들어줍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을 다 껴줘요. 다 여기다가 주제에 맞춰서 다 껴줍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프롬프트가 잘못된 건 없는지 내가 검증을 하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검증을 하셔야 돼서 프롬프트를 얘가 딱 생성하자마자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검색하면 안 되시고 프롬프트를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수정해, 저건 저렇게 수정해, 이건 반영해를 계속해서 질문해서 프롬프트를 잘 짜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검증을 해서 수정하시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프롬프트 수정한 다음에 최적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검색을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에서 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검색이 되는 거를 우리가 봤지만
펀메드는 AI가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펀메드 AI라고 구글링하면 펀메드.AI라는 사이트가 뻥 하고 등장합니다. 이거 뭐지? 뭐지? 근데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이 이게 운영한 펀메드에서 만든 공식 AI는 아니에요. 그냥 연구자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본인들의 뭐 정체를 밝히거나 내가 누굽니다라고 소속을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면 인터페이스가 이게 내가 이게 자연어로 이렇게 쭉 풀어서 검색하면 리저트 썸머리 해주고 인트로덕션부터 이렇게 뭐 키 인사이트 주고 맨 아래쪽에 리터레처 리스트에서 펀메드 출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또 이제 링크도 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라고 요청하면 이런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결과들을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메드 자체의 사이트가 닫혀져 있는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유사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펀메드.AI를 쓰셔라라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베타 버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펀메드 AI를 검색했는데 나왔다. 이거 뭐지? 이렇게 놀라시지 마시고 이건 공식은 아니고 공식적인 사이트는 아니고 아주 막 파워풀한 툴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고 나면 이제 필터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80사건 나왔던 것 중에 필터는 좌측에는 필터를 통해서 내가 특정 아티클들을 볼 수 있고 필터를 적용을 하신 거는 해제하시지만 다음 검색에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펀메드 검색에서는 요새 시밀러 아티클 많이 쓰세요. 이거 시밀러 아티클 어디 있냐면은 문헌 아티클 하나 딱 들어갔는데 내가 이 아티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아티클들의 하단 쪽에 초록 지나고 나면은 시밀러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 주제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코어 논문들의 유사한 논문을 찾을 수 있는데 요새는 뭐 리서치 레빗이나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시밀러 아티클 찾는 이런 툴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AI 검색에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결과는 뭐 세이브 버튼 통해서 저장도 가능하지만 요새 엔드노트 같은 프로그래머나 뭐 맨들레 이런 걸 쓰시기 때문에 나중에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드노트 교육 같은 거 들으시면은 이런 아티클들 어떻게 저장하는지 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럿이라는 서비스는 있는데 얼럿은 뭐 하는 거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좀 검색을 뭐 7번까지 이렇게 테이블 샵 7번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 검색을 했는데 내가 이거 한 3개월 뒤에 결과를 또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매번 검색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얼럿을 걸어두게 되면은 내가 마지막 검색한 거 있죠. 마지막 샵 3에는 36.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얼럿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마지막 서치 텀을 내가 먼슬리 또는 데일리, 위클리로 지정해가지고 자동으로 검색 돌린 다음에 내 메일로 들어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내 메일로.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제가 자주 보는 저널명들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가까로 TA가 가까로 저널이랑 똑같은 역할인데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자동으로 저널에서 논문이 업데이트되면 검색돼서 제 메일로 들어오게끔 초록 정보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 메일을 하면서 보고서는 관심 있으면 그 논문 보고 원문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펀메드를 활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이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펀메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많이 쓰고 있었던 게 이제 구글인데, 구글은 이제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키워드의 가중치에 따라서 검색 결과를 다르게 풀어줘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두 가지 좌우에 있는 검색은 키워드의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입력 순서만. 근데 그 가중치 부여가 맨 앞에서부터 가다 보니까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키워드를 앞쪽에 먼저 배치해 주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앞전에 우리가 그 구문인 경우에 따옴표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힙 프랙처 같은 경우가 하나의 구문으로 묶여야 될 때는 따옴표를 묶어주시게 되면은 결과가 훨씬 더 컴팩트하게 30만 건에서 6만 건을 확 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구문 검색, 따옴표 검색은 늘 어디서든 구글도 네이버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항상 쓰시면 됩니다. 여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불련 연산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구글도. 그래서 불련을 쓰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막 31만 건 나오던 거를 17,000건을 컴팩트해 보면서 결과도 더 매칭을 잘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위에는 예시 구문 중에서 안 보던 게 뭐냐면 가로가 있어요. 가로. 가로는 뭐죠? 우선 연산이에요. 우선 연산. 그래서 TKA랑 TKR을 먼저 5월로 조합하고 그다음 니오세와 아스트라티스를 엔드로 조합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먼저 연산시켜야 될 거는 가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을 이제 그러니까 펀메드보다는 오히려 구글을 먼저 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구글은 되게 많이 검색해요. 엄청 모든 주제를 다 검색하니까. 근데 구글은 앞전에 펀메드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펀메드는 매들라인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너무 초반에서 좀 되게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매들라인이라서 이미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평가한 좋은 저널들만 검색하게끔 만들어 놓은 팁이에요. 구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검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널이 신뢰도가 있는지 학술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는 연구자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글은 좀 내가 검색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티클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어떤 학술적인 자료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논문을 쓴다고 하면 펀메드 같은 학술 DB를 먼저 검색하고 구글 스칼라는 좀 보조적으로 쓰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새 이제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구글 학술 검색 접속하시면은 학술 검색 실험실 사용해 보라고 있어요. 이 실험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자연어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AI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제미나이에 질문하지 똑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예전이랑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은 10개씩 막 찾아요. 그래서 주제 연관성이 높은 것들 먼저 뿌려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 구글 학습서에 들어가서 실험실 한번 클릭해 보시고 예시 구문이나 또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주제로 쭉 입력하면 되고 한글로 질문하면 국내 자료들 한글로 된 자료들 위주로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영문을 입력하시면 전 세계 논문들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건 이제 일단 앞전에 제가 또 설명드렸지만 일단 프롬프트 잘 짜셔야 됩니다. 프롬프트 잘 짜셔야 되고 프롬프트의 기본은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이 네 가지의 사항을 잘 포함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차근차근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항상 좀 고려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 검색은 앞전에 계속 설명하면서 했던 거는 이제 챗GPT를 대표로 들었어요. 물론 이제 챗GPT를 대표로 들은 이유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점유율이 좀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점유율이 바뀐 거 아시죠? 제미나이가 훨씬 더 커져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제미나이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근데 이제 많이 쓰시다 보니까 GPT로 계속 캡처를 해드렸는데 챗GPT나 제미나이 코파일럿 쓰실 때도 딥리서치, 그러니까 심층 리서치로 돼 있는데, GPT는 심층 리서치, 제미나이는 딥리서치로 돼 있는데, 요걸 쓰시면은 좀 다량의 문헌을 한 번에 탐색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문헌들을 탐색하기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게 기능을 쓰신 거 권장드립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게 제미나이에서 딥리서치 시킨 건데요. 딥리서치 기능을 키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연구 계획서를 세워요. 그 연구 계획서를 세운 상태에서 이제 검색을 시키게 되면은 우측에 지금 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게 A4로 하면 거의 뭐 10페이지 가까이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거의 논문처럼 써줘요. 그리고 써준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출처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게끔 돼 있고 필요한 정보들은 알아서 테이블로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뷰하기가 굉장히 좋고 이런 출처들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한 걸 내가 인용을 해야 되겠다면 여기 있는 출처를 다시 한번 원문을 가서 훑어보신 다음에 가져와서 인용으로 쓰시면 되겠죠. 내 인용 문구로.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제가 네모를 찾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등등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이 딥리서치 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딥리서치 된 내용 갖고 얘가 만들어요.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 다 반응합니다. 이런 탭 메뉴 같은 거 반응하고 스크롤 내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요새는 가능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은 이 딥리서치를 돌려서 어느 정도 조사가 잘 마무리된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 만들기를 통해서 인포그래픽을 하나 만들어서 뭐 발표할 때 쓸 수도 있고 웹페이지 만들어서 이거 링크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웹페이지 열어놓고 발표할 수도 있어요. PPT를 별도로 뭐 안 만들어도 충분히 뭐 이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AI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음 달 2월 달에는 이제 아마 AI로 검색하기 똑같이 이제 또 진행이 될 건데 바로 저번 달에 12월 달에도 AI로 검색하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나는 조금 더 미리 지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링크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에 했던 자료들 그대로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교육 자료도 다 도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무리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일단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좋은 양질의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검색결과 얻으려면 검색들의 단계에 따라 좀 수행하셔야 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통제어와 자연어 선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제어는 어떤 유사 개념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률을 높이게 되고요. 자연어는 최신 논문 누락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드밴스 서치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 스칼라는 조금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은 단일로 쓰지는 잘 않고요.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펀메드 이하 학술DB로 먼저 쓰고 보조적인 툴로 쓰시면 되겠고요.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로 모든 논문을 찾을 수 없어요. 앞전에 계속 설명드렸지만 오픈 소스만 찾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하는 것들은 아예 못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환각 현상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늘 주의하시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다는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요. 이 링크는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은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 페이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채팅창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눌러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교육 들으셨던 것들을 이제 쭉 이제 해보시게 되면 펀메드를 실제로 검색해 보시거나 AI랑 같이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 지금 당장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연구 주제에 맞춰서 이제 실행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생기실 텐데 그때는 여기 있는 연락처들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 주셔도 되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Q&A 메뉴가 있고요. 이메일 주셔도 되시고 전화로 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뭐 이제 사내에 계시는 분들은 시톡으로 이제 도서관 사서팀의 이승재 찾아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뭐 검색과 관련된 것들 필요하신 사항들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이외에도 논문을 쓰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등등 뭐 도서관과 관련된 문의 사항들은 언제든 여기 있는 연락처 어디로도 연락을 주시면 되시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